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찰 137명은 왜 보고만 있느냐며 강도 높게 경찰을 지탄했습니다. 여야는 연일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을 대대적으로 좀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는데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경찰 137명이 정확하게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사복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마약 수사를 위해서 갔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렇게 좀 하위에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만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또 수장으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비판을 하실 때는 먼저 이제 본인이 조금 사과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면은 또 유체이탈이나 이런 비판도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 한 가지 놓치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지방자치 경찰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이런 현장의 안전 총책임은 지금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용성구청장 문제도 언급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비판 속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은 경찰에만 좀 비판의 화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과 또 유가족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아마 표현했고 또 이는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난날에도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고요. 어제 총체적으로 이 안전 문제에 관해서 다시금 문제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말씀 주신 지방자치단체야 재난안전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재난을 바라보는 예방, 대비, 그리고 대응, 복구에 관한 모든 단계 속에서 되짚어 보여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만약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더라도 응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신속 대응은 결국 경찰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공간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여기에 안전 그리고 질서를 총괄 책임지는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같은 참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시스템과 제도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의 상식적인 물음제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찰만의 문제로 이 모든 것들을 일단락지어서 끝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살릴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다시금 복귀해 봤을 때 왜 경찰이 저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만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응당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맥락에서 사실 경질론이 나왔을 때 중심에 있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행안위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역시나 좀 대통령 측과의 일종의 좀 소통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관련 주무부처 책임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상황도 지금 이상민 장관의 몫이기 때문에 수습에 주력하면서 본인 스스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까지 본인이 말 한마디 두 마디를 보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 관련된 이 참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더 커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 그리고 경찰을 넘어선 지방자치단체 누군가가 분명하게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사법적인 책임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일선 현장의 사법적인 책임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정무적, 정치적 책임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한 시간적 상황에 따라서 책임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같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행안위에서 행정안전부는 장관의 사임보다는 앞으로 좀 AI, CCTV나 뭐 재난안전 시스템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정부의 행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제도 개선 뭐 이상민 장관 없다고 못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안전 예방 조치도 못 하셨던 분이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AI라든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 밀집도라든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에 앞서 인간적 도의 자체도 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사퇴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밝히는 게 역대 모든 장관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일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사퇴하십시오라든가 수습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애초에 미안한 감정이라든가 또는 인간된 도리로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 좀 유가족들이라든가 또 대목소를 받는 그런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수습한다고 합니다만 이 수습 과정이 법률적인 수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경찰청과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통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수사에서 또 무슨 또 말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이 또 압력을 행사했니, 회피하려고 했니, 이런 또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왜 자리에 연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정말 그 국민들의 감정선이나 또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청장도 당연히 사퇴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정부 인사, 뭐 경찰 인사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보다는 수사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또 홍준표 시장은 뭐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희근 청장 모두 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내부에서 지금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인 겁니까? 국민의 여론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 발언의 문제 때문에 유가족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고개를 숙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으로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피해갈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윤희근 청장도 어제 대통령과의 저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모습인데요. 경찰에 관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윤희근 청장에게 대통령이 여러 당부를 했는데 저 자리가 아마 윤희근 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불안석이 아니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최종적인 책임을 질 때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꼼꼼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이 윤희근 청장을 비롯한 이상민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은 순차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지금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 쟁점화를 깨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거라 보고요. 적정 수준 속에서 관련된 진상들 파악되는 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보여지기에 명명백백한 사실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책임 여부에 따라서 분명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등 좀 책임론이 향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진행되고 관련한 논의를 좀 진행해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을 한 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고를 받으면 안 되죠. 이 셀프 수사다 이런 이제 의혹에 휩싸이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특수본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가수사본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경찰청장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근 청장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역시 물론 뭐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직무유기로
어떤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들이 명령계통의 상급 지휘관으로 존재한다는 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은 분명히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전에 인간된 도리로서 대통령이 사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퇴하겠다는 의중 정도는 밝히는 것이 인간된 도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무능무책임하지만 인간적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다.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셀프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법안 처리를 통해서 사실상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역할들, 초동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던 것은 현행법에 따라 기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의 지금 수사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건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난 다음 추가 보완 수사에 대한 내용들은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제 식구 감싸기처럼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관련된 사항들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게 된다면 더 엄중한 검찰의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으로 나아가기까지의 시간이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초동 수사를 통해서 이 일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지금 있게 되는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경찰의 수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충분하게 국민적 의혹에 한 점 남지 않도록 투명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일단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검까지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경찰을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믿을 수 없기라기보다는 확대되고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사와 조사는 확연히 다릅니다. 수사는 법률적 영역이고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들, 정책적인 실수들 이런 것들까지 밝혀내는 보다 광범위한 그러나 법률적인 증거는 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21대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위치에 있는 상권분립의 헌법기관으로서 국정조사 안 하면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는 수사와 별개의 문제로 금방 제가 조사와 수사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검 문제는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약간 절차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최소한 8일이면 가능합니다. 5일 정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라든가 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3일 안에 이제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검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 쪽도 늘 찝찝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안 수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은 바로 검찰이 여기 같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왜 지금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고 정부에서도 경찰을 비판하고 국회에서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비판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맥락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좀 제출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교수님이 짚어주셨다시피 뭐 특검은 상설 특검의 경우 8일밖에 안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송치가 되면 검찰이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설 특검이든 특검을 도입하는 순간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대형 참사에 관한 수사 경험들을 활용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를 아예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하게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그럼 당연히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절차들을 건너뛰면서 무조건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일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처럼 셀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 검찰로 송치하고 나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조사에 관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수사와 조사가 다르죠. 국정조사에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관련된 커다란 사건 속에서 무언가를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국회가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게 국회의 역할일 겁니다. 근데 국정조사를 가지고 정쟁의 장처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이 아마 다 지켜보셨을 텐데 증인 채택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누구 하나 같은 당 사람이라고 감싸거나 그 사람들 증인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던 적이 없습니다. 모두를 다 있는 그대로 빠르게 국회에 출석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따져 묻고 용산구청장이 국민들 듣기에 굉장히 좀 황당할 법한 궤변들을 늘어났는데 그러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끌어냈던 것도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내용들을 보건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여야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국정조사를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치, 정쟁처럼 비춰지는 일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하겠다는 데는 여당도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쟁이라는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정쟁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면서 이 진상 규명하는 과정들을 정쟁 프레임에 지금 밀어넣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렇게 해서 이 흔히 하는 말로 야당의 공세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까요? 저는 뭐 야당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요. 경찰 조사든 뭐 검수완박에서 못하게 된 검찰 조사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든지 최대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보편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정쟁의 논리로 돌리지 말고요. 여야가 협의를 해가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합의되는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게 이제 상설 특검이냐 개별 특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설 특검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뭐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특수부 중심이 된 사람들이 수사하면은 잘할 수 있고 나머지 그러면 특검은 검사 아닙니까? 특검도 검사입니다. 하면은 못한다. 이거는 개인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검수완박 핑계를 들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싶다면은 대통령께 건의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진실 규명 절차를 위한 책임 공방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55곳 동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좀 강도 높게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네,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진실 규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방기하게 된다면 지난 참사 과정 속에서의 부실 대응이 이어서 또 한 번 국민의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6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피해자로 네. 신속하게 입건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용산 소방서장이 포함되면서 또 논란의 한복판에 네. 서 있기도 합니다. 경찰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있다면 아주 강하게 수사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단순 매뉴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종로 소방서보다 조금 더 늦게 도착했다는 일 때문에 이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여론이 좀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빠르고
그리고 강도 높게 수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경찰에 관한 문제를 형평성 측면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피의자로 입건하는 과정 속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들이 혹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사안들은 없는지까지 총체적인 고려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6명의 핵심 피의자 중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에 오고 갈 수도 있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렇네요. 뭐 제가 보기에 듣기에도 뭐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특수본 수사가 이게 저는 뭐 잘못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네.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범죄 행위를 규명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사고 후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전에 병력 배치가 왜 그렇게 됐는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부분은 뭡니까? 사고 전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는 조사의 차원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경찰의 특수본만의 수사로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좀 국정조사 필요성 시사해주고 계시는데 이 6명의 핵심 피의자 중 좀 문매를 강하게 맞았던 사람이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입니다. 사실 뭐 사후에 여러 가지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적으로 가장 강한 문제 제기 한복판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9시 한 30분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현장으로 오기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면 전화 등 무전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용산 내에 대치를 할 수 있는 그 대응들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무엇했는가에 대한 질타가 있고 지금 CCTV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뒷짐을 지면서 느긋하게 걸어가는 장면 또 식사를 하면서 해당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뭔가 다급해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 오히려 그 현장으로 가기보다는 그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이제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이임재 서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심지어 그 다음 그 우리가 흔히 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다시 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보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사명감이라는 게 이임재 서장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여러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사의 영역을 넘어서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간 만큼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가 반드시 강도 높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보면은 저분이 그 광화문과 시청에 있었던 집회 시위에 동원됐다가 용산 인근에서 업무를 마친 상황인데요. 네. 한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전체적인 이 공권력의 운영 방향이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중심을 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이 끝났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놓여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으로 이 용산 이태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는 용산서장과 더불어서 또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같은 보고들이 올라왔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던가라는 부분들. 용산서장이 경찰병력만 운영할 수 있다면은 용산 구청장은 다양한 공직사회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조치들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분의 그 무능함이라든가 또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했거든요. 이미 입건되었는데 마음의 책임만 지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그런 말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대못 받는 행동입니다. 우리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경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장이 경찰이라든가 서장 또는 유관기관들을 모아서 안전대책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지금 부여받아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사소한 문제점이 이분에게 보고가 됐을 때 수많은 조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보다도 많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이 행적 자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등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인데
그 사고 당시에 각각 다 조금 아쉬운 대처를 하는 모습, 이게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좀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을 전체를 다 함께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 저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에 목소리를 피토하는 목소리를 외쳐가면서 제발 좀 이 질서를 지켜달라고 얘기했던 현장의 경찰관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휘 계통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방기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지난 관행에서 굳어진 것인지 개인의 문제인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파헤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또 다른 일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게 되는 대응에 관한 문제 속에서 이제 경찰의 문제입니다만은 앞서 설명드린 예방하고 대비하게 되는 사전적 차원에서는 용산구청의 책임 피해갈 길이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할로윈 축제라는 건 매년 있어 왔고 코로나가 끝난 상황의 축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거로 예상이 돼 있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공간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진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어떤 방식의 조처 대응이 필요한지는 보통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관계기관장 회의를 통해 서로가 같이 협력을 합니다. 구청장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관계기관에게 협력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렸더라면 이 같은 일들은 막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이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하나 둘씩 따져 묻는 일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이만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조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참사 후에 책임 공방과 함께 좀 예방 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임을 가하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또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쟁점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현장 대응 문제에서 공직자 개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의 태도와 정부의 운영 방식에 의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137명의 공직자 경찰들은 왜 그냥 4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나는 다른 업무를 가지고 왔어. 다른 임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임무가 뭐냐? 그게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에 나오는 마약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런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이 공직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 복지부동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만은 정부의 방향이라는 것과 이것이 연동돼서 이 복지부동한 자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회의 지금 관료주의와 매뉴얼의 과도함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매뉴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정부에 근무해본 경험을 보면 매뉴얼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률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장성에 바탕에서 공무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공직자들이 이제 관료주의 태도로 인해 가지고 현장 판단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앙 집권화된 한국 사회 국가의 탓입니다. 결정 권한을 현장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것을 진상 규명하는데도 계속 보고 체조가 잘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시 체계가 제대로 내려갔는가?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현장에서 용산구청장이 용산서장이 잘 대응했더라면 웬만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우린 지금 이것을 따지면서 서울시경에 보고가 잘 됐는가, 경찰청에 보고가 잘 됐는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잘 됐는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잘 됐는가, 대통령에게 지시사항이 잘 내려왔는가, 어디까지 갔는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개통성의 문제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중앙집권적인 대통령 한 사람의 보고받고 결정하는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건 여야의 관점에서 주는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방향에서도 따져봐야 되지만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저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구조적인 해결책 다시금 국정조사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역시나 또 관련된 내용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 관한 내용들을 묻고 따지게 된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보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인지를 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이 사건을 인지했던 시각이 훨씬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보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좀 따져 묻고 여기에 대해서 복원하고 또 보완에 대한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하게 정리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국정조사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또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잡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스템 정비 그리고 원인 규명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마련하는 데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정치권의 모습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집단과 세력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제자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한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포착됐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유족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더라도 전체 언론에 이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그 내용들이 도배가 돼야 된다는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적었던 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쟁이라는 표현을 쓰기 참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유가족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아마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피해갈 길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국민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실 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얘기들을 좀 쏟아내면서 그리고 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온당한 자세가 아닐까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이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뭐 개인의 의견이죠. 근데 바로 뭐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게 오히려 정쟁 프레임입니다. 뭐 대통령이 철이 따봉도 아닌데 그 연구원 부원장이라는 게 뭐 여러 명이 있고 뭐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우리 교수님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닙니까? 네. 김용 체포되고 구속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의 싱크탱크가 여의도 연구원입니다만 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 아무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자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라고 끊어낼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국민의 죽음,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혹여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부원장직 해촉시키고 관련돼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심하게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서 삼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커질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뒤로 물려내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진상규명과 여기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 온건하게 굳건하게 이어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쟁점화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일부러 시키고 있구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당장 불러서 징계위원회 열어야 됩니다. 그거 왜 안 하세요? 네, 참 이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좀 전방위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좀 사전에 앞으로는 이런 예방 대책을 많이 잘 확립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다 이렇게 좀 지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그 아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개인으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저런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선출직 공직자인지 아니면 임명직 공직자인지 자신의 처한 위치를 제대로 좀 알고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
여러 번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맥락에서 나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의겸 의원과 이제 설전을 벌이면서 좀 과격한 언쟁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었으면 일부 그 내용들이 잘못됐다 사과도 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을 텐데 끝끝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의 무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 이제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표현했던 내용들은 발언에 관한 수위 속에서 해당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 농도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너무 쟁점화되게 되고 있는 민주당의 파상 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예들,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재정 의원을 의도적으로 쫓아가고서는 막수를 하려고 했다는 가짜 뉴스들은 벌써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민주당이 한때 이 언론법을 개정하면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잘못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주장했던 만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행이 좀 계속 화제가 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공세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소설 쓰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닌 인사였고요. 국민들께서 썩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관한 수혜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응이 나오기까지 굳이 김의겸 의원 혹은 지금 나오게 되는 여러 얘기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랑 사법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부딪혔던 인사들이 아닌 다른 의원들과 크게 무리한 논방들이 오갔던 적들은 저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한번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분히 돌아봐야겠습니다만 왜 유독 한동훈 장관과 이 같은 마찰을 빚고 있는지에 대한 해당 국회의원들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요. 한동훈 장관이 거기 없었다면은 없었다는 또 일정 밝히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고소고발 잘 하시잖아요. 고소고발 하시죠. 뭐 그러면 안 밝혀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숙명여대 개광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